자, 이번 시간은 2015년도 기사 제1회 필기시험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2시간 30분이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할 적에는 문제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좀 폭넓게 공부를 하셔야 우리가 시험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자기의 노트를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1번. 자, 문제 1번은 제1과목 일반 화약학입니다. 자, 초안 유제 폭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우리가 암포. 초안 유제 폭약이 암포 폭약이죠. 그래서 초안 유제 폭약. 자, 여기서 보니까 틀린 거. 자, 틀린 거, 맞는 거, 옳은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겉보기 비중량은, 우리가 겉보기 비중량은 1 이하입니다. 그래서 겉보기 비중량은 약 0.8에서 우리가 0.8, 0.8에서 0.9, 0.9 그램 퍼 뭐가 돼요? 세제곱센치가 되죠. 그러니까 1 입방센치에 0.8 내지 0.9 그램 정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암포는 충격 및 마찰 감도에 둔감하다. 다른 폭약에 비해서 둔감하죠. 자, 둔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암포를 쓸 적에는 우리가 암포는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우리가 노천 발파에서 또 암질 자체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는 거, 석회암이라든지 이런 암반에 자, 그런데 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암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하면은 암포 자체의 폭약을 가지고 내관으로 터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전폭약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폭약에다가 암포에 우리가 전폭약포를 넣어가지고 에물전 폭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요 폭약이 그러니까 내관이 에멀전 폭약이나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가지고 그 힘에 의해서 암포가 터지는 것이 우리가 그 실제적이죠. 그래서 그 충격 및 마찰 감도에 둔감하다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장전 비중 값에 따라서 사업 현상이 있을 수 있다. 너무 예를 들어서 장전 비중을 압력을 높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600kg 퍼 제곱센치당 예를 들어서 그 600kg 이상의 압력을 가하게 되면은 폭약 자체가 너무 압력을 받아서 불폭하게 되죠. 불폭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압이라 그러죠. 사압 현상. 그죠? 자, 여기까지도 맞고, 그 다음에 내수성은 없으나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암포 자체는 물이 많이 나오는 것은 못 쓰죠. 그래서 내수성은 없으나 훅가스가 좋아요? 암포는 훅가스가 나쁘죠. 그러니까 훅가스 때문에 터널 내에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훅가스가 나빠 갱도에서 사용하지를 거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번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4번. 그죠? 그 다음 2번에 보면은, 자, 문제 2번은 다음 중 기폭제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기폭제라는 것은 기폭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홍, HgONC2나 PbN3, 뭐 질환악, 그 다음에 DDMP. 이런 것이 기폭약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다음 중 기폭제에 해당하는 것은 할 적에 DDMP. 여기서는 DDMP가 답이 될 수가 있네요. 답이네요. 그 다음에 문제 3번. 문제 3번은 내홍 폭분에 내홍과 염소장 칼륨의 비율로 오른 것은 우리가 내홍 폭분. 내홍 폭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홍이 몇 퍼센트? 80%. 그죠? 그 다음에 염소산 칼륨.
염소산 칼륨은 칼륨이니까 K, ClO3죠. 그죠? 과염소산 칼륨이 KClO4니까. 자, 요것이 염소산 칼륨 몇 퍼센트? 20%. 그죠? 요걸 가지고 내홍 80%, 염소산 칼륨 20%. 즉, 8대 20이 우리가 내홍 폭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홍 폭분의 내홍과 염소산 칼륨의 비율로 오른 것은 80대 20, 2번이 답이 되네요. 우리가 내홍 폭분에 왜 염소산 칼륨을 넣냐 하는 것도 이거 중요한 거죠. 우리가 내홍 폭분에 염소산 칼륨을 넣은 것은 우리가 CO가 뭐 일산화탄소죠. 우리가 일산화탄소를 억제하고, 그 다음에 그 위력을 세게 하려고 하면은 폭발열이죠. 폭발열을 높이기 위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죠. 이것도 같이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 함수 폭약의 성질이 아닌 것은 함수 폭약. 문제 4번. 우리가 함수 폭약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옛날에는 다이너마이트만 나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주로 쓸 적에는 근데 이제 함수 폭약이라는 것은 코백스라고 우리 하나에서 옛날에 코백스가 나왔습니다. 자, 코백스가 나오다가 코백스 자체가 함수 폭약으로 이 폭약은 코백스는 비닐봉지 안에 실제적으로 폭약이 그 젤라틴이 아니고 물처럼 출렁출렁했어요. 그 지하철 2호선, 3호선 할 적에는 4호선까지 할 적에도 이 코백스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코백스 썼는데 이제 함수의 물량이 이제 너무 출렁출렁 하다 보니까 코백스가 지금 현재는 이제 뭐냐면 에멀전. 지금은 코백스가 없어지고 에멀전 폭약을 많이 쓰죠. 그래서 코백스나 에멀전, 에물라이트 이런 거는 상표명이니까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함수 폭약 그러면 코백스나 에멀전 같은 것이 함수 폭약 계통입니다. 함수 폭약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는 나중에 들어가면은 자, 물 속에 기름이냐, 물 속에 기름을 해서 만드는 거냐, 그건 코백스. 또는 예를 들어서 기름 속에 물을 수적시키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코백스나 에멀전 이런 것이 함수 폭약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 폭약의 성질 또는 함수 폭약의 특성은 물을 함유하고 함수니까 그죠? 물을 함유하고 그 다음에 내수성이 높죠. 물에서 잘 견디죠. 우리가 암포 같은 경우는 내수성이 없어가지고 물속에서 오랜 시간을 갈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함수 폭약은 물을 함유함으로 내수성이 좋다. 그 다음에 훅가스는 종래 암포보다 양호하다. 훅가스가 적죠. 훅가스가 적고 그 다음에 에멀전형 함수 폭약은 내관으로 기폭되지 않는다.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암포는 6호 내관으로 기폭되지가 않지만은 그래서 전폭약포를 제작하지만은 우리가 에멀전이나 코백스는 이 자체가 에멀전 폭약이니까 에멀전 폭약에 내관으로 기폭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틀린 거네요. 그 다음에 둔감하여 취급 안전성이 우수하다. 그러니까 내관보다가는 둔감한 거죠. 폭약이 예민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관이 민감하고 내관이 터져가지고 폭약이 터진 거니까 우리가 둔감하여 취급 안전성이 우수하다 하는 거는 에멀전 폭약도 그렇고 다이너마이트도 그렇고 암포도 그렇고 그런 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문제 5번. 문제 5번은 우리가 산소 공급제. 이건 꼭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산소 공급제. 그죠? 산소 화약학에서 산소 공급제 그러면은 자, 폭약의 산소 공급제로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질산 암모늄 폭약. 우리 질산 암모늄 NH4NO3죠. 이건 산소 공급제로 쓰이죠. 그 다음에 질산 칼륨이니까 KNO3죠. 요것도 쓰이고. 그 다음에 황은 아니죠. 유황은 흑색 하약의 원료겠죠. 혼합 하약류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질산 칼륨 해가지고 칠레 초소.
뭐 예를 들어서 KNO3 플러스 뭐 황 플러스 C 목탄 그죠? 숯. 질산칼륨 칠레 초석이 뭐 75%. 그다음에 황이 10%. 목탄이 15%. 이렇게 혼합한 것이 흑색 화약 원료죠. 그러니까 황은 흑색 화약의 원료고 그다음에 과염소산 암모늄 요것도 그 산소 공급제죠. 그러니까 과염소산 암모늄은 NH4NO 과염소산 NH4ClO4죠. ClO4. 과염소산 암모늄 그러니까 NH4ClO4 요것도 산소 공급제에 해당이 되죠. 자, 5번까지 하나하나 보시고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자기의 노트화를 꼭 만드세요. 다음 중 폭속이 가장 큰 것은 그러니까 문제 6번 같은 경우에는 동쪽 위력이 최고 센 거, 폭속이 최고 빠른 거. 다음 중 폭속이 가장 빠른 것은 최고 위력이 센 폭약을 찾으면 되죠. 함수 폭약, 질산 암모늄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칼릭. 보통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질산 암모늄 폭약이나 함수 폭약 같은 경우에는 뭐 질산 암모늄 폭약도 우리가 질산 암모늄 폭약이 뭐 암포 같은 경우에도 뭐 질산 암모늄 플러스 연료유가 돼 있죠. 그러니까 질산 암모늄 유제 폭약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문제 6번 같은 경우에는 질산 암모늄 폭약에 질산 암모늄 뭐 유제 폭약 그러면 암포 예를 들어서 암포다. 암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800 메다/세크. 동쪽 위력이. 그래서 요런 폭약이라는 거는 주로 어디에 쓰이냐 그러면 암석의 강도가 그 예를 들어서 그 암석의 항력 계수라는 것은 우리가 암석의 강도 플러스 타프니스 인성이라고 그랬죠. 인성. 요런 것이 좀 약한 거. 그런 암석은 어디냐면 라임스톤, 석회암 같은 경우에. 요런 데는 그래서 우리가 석회석 광산에서는 주로 어떤 폭약을 씁니까? 암포를 쓰고 있죠. 그죠? 암포 차저가 와가지고 차로 와서 부어가지고 쓰고 있죠.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뭐 단양에 있는 시멘트라든지 아니면 쌍용 시멘트 뭐 동해에 있는 거라든지 삼척에 있는 거라든지 거의 다가 암포를 쓸 겁니다. 단가도 저렴하고 하니까.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질산 암모늄 폭약, 함수 폭약. 우리가 함수 폭약이란 것은 함수 폭약의 지금 현재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에멀전 폭약이죠. 우리가 에멀전 폭약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다이나마이트 대형까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5,500, 뭐 정확히 5,500에서 한 6,000 정도 메다/세크 정도 되죠. 그죠? 많이 발전됐죠. 함수 폭약이. 그 다음에 칼릭 같은 거는 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생산이 안 되고 있죠. 이거는 뭐 많이 더 좋은 폭약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칼릭 같은 거는 요거는 뭐냐 하면은 칼릿은 과염소산 무슨 화약류예요? 혼합 화약류죠. 혼합 화약류. 과염소산 혼합 화약류로 해가지고 그 폭속은 얼마 정도 한 4,000m/s 될 겁니다. 4,000m/s 정도.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니트로글리세린. 우리가 니트로글리세린은 NG로 표현하죠. 니트로글리세린. 요거는 뭐냐면 다이나마이트의 주 원료예요. 근데 다이나마이트라는 거는 우리가 니트로글리세린 플러스 니트로글리세린을 니트로셀룰로즈에 묻혀서 만든 것이 다이나마이트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다른 것들을 첨가해서 혼합 폭약으로 만드는데 물론 이제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니트로글리콜이 들어가죠. 그래서 다이나마이트가 실제적으로 이 함수 폭약보다는 원칙적으로 위력이 조금 더 셉니다. 그래서 한 5,500, 6,000, 6,500 정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다이나마이트가 위력이 좀 더 센데 이제 지금 다이나마이트가 안 나오고 함수 폭약이 나오니까 요걸 가지고 에멀전 폭약인데 요 자체에 뭐 특허 기간이 지났든지 뭐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함수 폭약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폭속이 조금 센 게 있고 조금 약한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하나는 하나 제품이 있을 거고 고려화약은 고려화약에 대한 제품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한 뭐 예를 들어서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 5,500에서 6,50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에멀전 폭약. 우리가 에멀전 폭약이라는 거는 지금 다이너마이트 했었죠. 자, 니트로글리세린. 그 중에서 니트로글리세린이 그 폭발 위력이 최고 세죠.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이 한 얼마냐면 순수한 니트로글리세린은 한 7,500에서 8,000 메다 퍼 세크가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높은 것이 뭐예요? 우리가 1번이 니트로글리세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뭐 함수 폭약 정도가 2번 에멀전 폭약 이런 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칼릿은 나오지는 않지만은 칼릿이 한 3번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마 암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 답은 뭐 니트로글리세린이 당연히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 7번. 문제 7번은 도트리시 폭속 시험법으로 폭약의 폭속을 측정하였을 때 기준점에서 폭발 회합점까지의 거리가 6.2cm일 때 폭약의 폭속은 몇 메다 퍼 세크인가? 단 폭속 측점의 2점 간의 거리는 10cm, 도폭선의 폭속은 보통 5,500 하는데 5,705 메다 퍼 세크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트리시 폭속 시험법은 이제 옛날에 실제적으로 이제 옛날에 이걸 뭐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많이 발전 안 됐을 적에 우리가 뭐 내관의 성능 시험에 모 시험 그런 거 우리가 시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날로그 시대 정도에 이렇게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폭속 시험은 뭐 예를 들어서 메테강법이라든지 오실로그래프법이라든지 도트리시 폭속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뭐 메테강법, 오실로그래프법 할 적에는 그거는 이제 기기로 이제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어떤 그 사람의 손으로서 하는 우리가 도트리시 폭속 시험법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도트리시 폭속 시험법이란 것은 이제 설명하라고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철통관에다가, 그죠? 이 철통관에다가 그 다음에 몇 호 내관을 였습니까? 뭐 6호 내관을 이렇게 내관을 여어가지고 이제 내관을 해가지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내관이 터져가지고 첫 번째 어떤 지점, 그죠? 자, 여기에서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만약에 요 내관의 끝 지점이 만약에 이제 C1 지점이다. 여기 C1 지점이다 그러면 요 지점이 한 C2 지점. 그죠? 그 다음에 요 지점이 C3 지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C1에서 내관의 끝 지점에서 C2 지점까지는 우리가 5cm 정도. 여기는 5cm 정도 간격을 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거기서 나와 있지만은, 폭속 측정의 2점 간의 거리.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이 2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C2에서부터 C3까지의 지점을 요걸 몇 cm? 10cm. 그죠? 자, 10cm의 거리를 띄우고, 그 다음에 폭성을 측정할 때 기준점에서 폭발 해합점까지의 거리는 6.2cm일 때 폭약의 폭성은 얼마냐 하는 것은 이 안에다가 여기 들어간 건 뭐예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그 측정하고자 하는 폭속을 우리가 이 안에 있는 폭속인지 모르니까 이 폭속을 알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도폭선을 가지고 쭉 연결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도트리시 폭속 시험 그래가지고 도폭선의 폭속 이거 이제 예를 들어서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의 정확하게 요 지점이 되겠죠. 여기 위에다가 이제 판을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반이 뭐예요? 여기 M 다시 지점이라 그럴 수도 있고, 뭐 MM 지점이라 할 수가 있죠. 원래 여기 정확하게 여기서 빵 하고 여기서 빵 하면은 같이 동시에 터지면은 요 지점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도화선이 딱 와가지고 여기서 뭐 전기 내관을 하든지 마찬가지로 내관이 터졌어. 그럼 일로 전파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일로 전파될 적에 일로 가는 시간에 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터져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게 일로